자, 오늘 이제 장사를 마치고 저희가 먹을 감성돔을 하나 손질해 왔는데, 뭐 오늘 주제하고 좀 동떨어져 있지만 바깥에서 어떻게 해서 이 감성돔을 잡게 됐는지 제가 주저리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더라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평소 때 보여드리던 감성돔과 좀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등 쪽으로 이렇게 지느러미 사이사이가 조금 낡아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요 지느러미도 많이 달았죠. 그리고 배 쪽에도 약간 보시면 약간 붉은 상처가 보이고, 전체적으로 지느러미 끝자락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눈에 봐도 뭔가 정상적인 감성돔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연산 고기라는 것이 이렇게 워낙 이렇게 편차가 많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상당히 살찌고, 보시면 상당히 살찌고 좋죠. 상당히 살찌고 좋지만 랜딩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요런 고기들 되겠습니다. 요런 고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들어오고 나서 하루 이틀 동안에는 그렇게 이렇게 표가 잘 안 납니다. 외관상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처를 입은 것들은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정상이 발현이 되죠. 그러면 요런 고기들은 솔직히 이제 손님들한테 못 파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육질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육질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리 좀 가라 까마귀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손님들께서 이렇게 통마리를 골라서 이렇게 드시는 그런 방식을 이렇게 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통마리 횟집이기 때문에, 어떤 손님들도 뭐 이왕이면 수조 안에 있는 더 멋지고 더 예쁜 감성돔을 드시고 싶지, 이런 고기를 굳이 드시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록 손님께서 이제 제가 미리 예약을 받아가지고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서 미리 고기를 잡아서 손질해서 팔고는 있지만, 이 정도에서 믿음을 못 드리면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믿고 맡겨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품질이 안 좋아진 것들은 그냥 제가 막 손실을 입어도 그냥 반찬 해 먹든지, 또 안 그러면 주변에 친한 지인들 불러가지고 막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하든지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 또 좋은 것들은 손님들한테 또 너무 말이 길죠. 우리가 이제 저같이 자연산 활어를 전문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요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뭐 안 좋지는 않지만 외관상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피징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처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생방송하는 날이니까 요거 안주 삼아서, 너무 양이 많죠. 너무 양이 많은데 안에도 좀 주고, 저도 방송하면서 안주 좀 먹고 좀 남으면 내일 낮에 우리 점심으로 뭐 해비빔밥이나 물에도 한 그릇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포장해 가시는 손님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시다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서울 쪽으로 아마 이사를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이신데 회를 먹어도 되는지 걱정스럽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병환 중이실 때도 회를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날것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위생상 뭐 어떤 균이 침범할 확률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회로 먹는 이런 생선들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근육 속은 무균 상태입니다. 무균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 과정만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면 절대 그게 감염이 된다든지 그럴 확률이 아주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게 조리 과정에 오염이 된다면 뭐 임신부나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식중독 위험이 있는데 그걸 드셔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편집이 될 겁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고기 피를 뭐 이렇게 다루고 비늘을 다루고 하는 그런 과정들하고, 안쪽에서 이렇게 또 생선 살을 갖다가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도마를 이렇게 이제 다르게 써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항상 흐르는 물에 씻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화장실이나 이렇게 보건 지침에 보면 항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이런 문구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항상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에 이렇게 비늘 제거하면서 피하고 같이 이렇게 외부에 붙어 있던 다른 균들이나 각종 이렇게 찌꺼기들이 씻겨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흐르는 물에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제 도마도 깨끗하게 닦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다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은 위생 장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도마라든지 칼에 이렇게 살균에도 항상 신경을 써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 지키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어떤 업체의 운영 방식이나 따라서 아무래도 청결도가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잘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과정이 늘어나고 공정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단가가 비싸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성돔이 상당히 살찌고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왜 나무 도마를 쓰는지, 위생 도마가 더 위생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위생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위생도마라고 해서 가만 놔놓으면 그게 위생이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마에서 나오는 차이는 아니고, 위생도마하고 이제 나무도마하고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보시면 여기 도마를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패로 이렇게 갈아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칼로 뭔가를, 물건을 자를 때는 칼하고 도마하고 사이에 물건이 잘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담은 0.0001mm라도 칼이 도마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절삭이 되는 거거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두 물체가 있는데 이걸 갖다 정확하게 절단을 하려면 이 물건하고 이 칼 사이에 이 간극이 0이 돼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도마 속으로 칼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흠집이 누적이다 보면 이게 부스러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무 도마도 어느 정도는 미세하게 파지고 플라스틱 도마도 파집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대부분은 칼에 묻어서 이렇게 닦을 때 닦여 나가고, 또 도마를 씻을 때 닦여 나가지만은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어디로 간다? 야, 아버라, 나 이야기 들었지?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어디로 간다? 내 뱃속으로. 그렇지. 그 중에 일부는 내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플라스틱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답 나왔죠? 그래서 나무도마를 쓰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플라스틱 도마 쓰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나무를 도마를 쓰는 게 맞는지 플라스틱 도마를 쓰는 게 맞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겠네. 뱃살이 너무 두껍지? 아, 누구 뱃살만큼. 그래서 이제 임산부든지 노약자든지 안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평범한 일상생활 하는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든지 간에,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도 저희 와이프가 임신해 있을 때 배 평소 때처럼 똑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어느 정도 이유식 떼고 나서 어느 정도 밥 먹을 때는 회 다 먹었고요.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깨끗하게만 하시면 전혀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회 한 몇 살 때부터 먹노? 말하다가 실수가 나왔네. 우리들 지나자마자 돌 지나자마자 먹었는데. 돌 지나자마자 바로 해 먹었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깨끗하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물론 이제
뱃속에 내 애가 좋은 거 이렇게 영양 성분이 가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겠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뭐 병환 중이실 때나 안 그러면 또 뭐 치료 중이실 때 걱정되는 부분은 알겠지만 깨끗하게만 하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저녁에 어떻게 하려나 방송할 때?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먹어. 그래 하시던가. 거실에 있으니까 응. 너무 쌩짜로 다 들렸을 때 귀가 성실없던데. 아 근데 살이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안에 묻어 있는 게 다 기름이거든요. 이게 다 기름이잖아, 기름.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매운탕 끓여놔도 맛있고 고기가 맛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3월 말 4월 초까지는 감성돔이 아주 좋으니까 감성돔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도 지나가고 나면 5월달 거먹이 지나고 또 산란기 지나고 나면 한 10월달 11월달 돼야 어느 정도 맛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감성돔 맛을 갖다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먹어도 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니까. 7월달 8월달 감성돔 그 맛도 없는 거 뭐 좀 먹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더 드셔보시고, 자 기름이 하얗게 올라가지고 뭐 상당히 좋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문해 놓고 나중에 가더라 해도 절대 속이지 않는 그런 가게를 찾아가지고 믿고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집에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요즘에 또 이제 횟집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자기가 영상에다가 띄워놓고 자기가 말을 뱉었는데 설마 그걸 갖다가 뭐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많이 이렇게 좀 이용해가지고 양식껏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빛을 보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까지 저울치기 하고 물치기 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니고 열심히 양식껏 하는 사람이 좀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고기 너무 좋다. 흔해가지고 잘 안 보이죠. 감성돔하고 굴하고 그 다음에 가리비하고 저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와이프도 지금 거실에서 영화 보면서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좀 이제 현욱이는 대학 가 있고 현주이는 이제 기숙사 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분위기가 좀 어색하네요. 항상 같이 먹고 하는데 오늘은 또 방송하게 돼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따로 또 같이 문 너머에서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국근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한 개 먹어볼까요? 감성돔에 한번 먹어봅시다. 감성돔에 저 끼야호님께서 사장님 주량이 몇 병이세요 했는데 저는 굳이 뭐 술을 뭐 병수를 세고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뭐 기분 좋을 때는 좀 넉넉하게 먹고 또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또 넉넉하게 먹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 감성도 맛있습니다. 기름지고 맛있네. 요 감성돔을 손질하는 영상은 또 내일 모레 제가 또 편집을 해가지고 요 생방송 하는 거하고 이어 붙여가지고 한번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소주 기준으로 하면 뭐 한 두세 병 정도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두세 병 정도는 거뜬하게 마시는 정도고, 네. 맥주 같은 경우는 뭐 병을 세감서는 먹습니까? 그냥 뭐 끝날 때까지 뭐 자리 이어질 때까지 계속 먹는 거죠.